실전 매매 최고 수익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금요일장 오늘 양대지수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이 1% 가까운 상승이긴 한데 탄력은 약간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 예, 이틀 연속 코스피 상승, 코스닥은 더 많이 오랫동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강한 모습이고요. 2차 전지 선별적으로 강세인데 에코프로 머티가 10%대 상승입니다. 오늘 장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해외 시장 양호, 국내장 양호인데 해외 시장은 나스닥은 신고가, 그다음에 다우하고 독일 등 반등. 그죠? 예, 요런 흐름 나왔어요. 근데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오늘장 이제 미국장 지표 나오는데 최근에 미국장에서 나오는 지표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안 좋게 나온 뉴스가 시장에 좋게 반응이 되고, 또 어떨 때는 좋게 나온 뉴스가 시장에 반응이 되고, 결국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미국장은 어쨌든 나스닥 쪽에는 긍정으로 작용을 하고, 다우나 이쪽은 단기적으로 좀 밀렸다고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22쪽 금리 인하 나왔죠. 뭐 특별하게 뭐 변동성 생긴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오늘장 나오는 지표가 오늘이 6월 7일이죠. 여기 보면은 이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은 높게 나와 있으나 어쨌든 간에 이따가 미스터 진단 이 지표는 한번 또 내가 실시간으로 얘기를 할 거고, 이따가 만약에 미스터 진단을 못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정대로만 나오면 특별한 거 없어요. 그리고 이 민간이든 비농업이든 200K 이상으로만 안 늘어나면 설령 늘어나도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게 급격히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은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시간당 임금 요거만 4%대로 안 가면 될 것 같고, 실업률이 만약에 4%대로 왔을 때 이제 시장 반응이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최근까지의 흐름에서는 실업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은 긍정으로 나왔었어요. 오늘도 그렇게 될지 정도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따가 미스터 진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또 똑같죠. 수요일 날은 2차 전지가 엄청 셌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게 아까 방송하기 전에 9시 40분에 놓은 겁니다. 보다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강하고 반도체 전체적으로 다 강하고, 근데 반도체 강한 것도 이게 순환매가 나오면서 강한데 추세 패턴은 약간 기존하고 좀 달라요. 그건 내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2차 전지도 특별한 건 없었고, 에코프로 머티가 어쨌든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2차 전지도 그렇고 AI 로봇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가 이제 오히려 9시 40분 타이밍에 비해서는 지금은 약간 좀 탄력 둔화되는 모습 정도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가 또다시 20만 닉스 왔습니다. 그죠? 누차 얘기하지만 주식이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올라가고, 전력 설비는 이거보다 조금 더 세요. 조정 폭이. 근데 이종복은 전력 설비를 여러분들한테 매수 추천 의도를 갖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중요한 건 반도체인데 이제 하이닉스가 신고가 가는지 여부, 이 정도 기세면 가죠. 미국장만 안 무너지면. 근데 이제 이종복은 또 여러분들한테 다른 반도체도 얘기하는데 오늘 특징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FST가 또 신고가, 이거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반도체가 여지없이 반도체도 잘 가고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보다시피 PSK 홀딩스 신고가 나오고, 이처럼 그 다음에 원익 QNC도 신고가 나오고 등 전체적으로 반도체도 무너지는 게 아니고 신고가는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격이 떴을 때가 좀 거시기하다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은 ENF 테크놀로지거든요. 이렇게 ENF 테크놀로지처럼 바닥을 탈출하는 반도체도 더러 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올라간 게 없는 주식이잖아요. ENF 테크놀로지는 나중에 시간 되면은 뭐 한번 얘기는 하겠지만은
이게 이종복이가 얘기한 아픈 손가락이죠. 주성이서부터 쟤들 날아갈 때 ENF도 좋게 얘기하는데 유독 탄력이 떨어진다라고 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알게 모르게 3만 원까지 왔습니다. 등 이쪽 추세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빠진 거, 이렇게 빠진 걸로 놓고 보면 2차 전지과에는 에코프로 버티지 않습니까? 벌써 11만 원 언저리까지 양봉 3개 뽑으면서 튀고 있는 거예요. 왜 에코프로 머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특징주로 오늘장 특징주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주가가 24만 원대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식으로 해갖고 수개월 동안 에코프로 머티는 이렇게 쭉 빠지니까 반등을 줄 때도 빠르게 탄력적으로 반등을 준다는 거죠. 거기에 거래까지 이렇게 실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도 요날 거래가 실렸을 때부터 아, 이제 드디어 이것도 움직이나? 이걸 지켜봤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종복이가 요날 내 유튜브에 분석해줬다는 얘기 좀 해줬어요. 근데 요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똑같지는 않아도, 에코프로 BM이 이제 에코프로 머티처럼 이렇게 이 정도로 놓고 보면,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우하향으로 밀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오늘도 여지없이 움직임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로 갈게요.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밀린 게 아니고 밀리긴 밀렸으나 이 주식은 저점을 안 깨면서 움직인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향후에 한 차례 정도 눌리고 갈 때는 포스코 퓨처가 훨씬 더 양호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병행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은 낙폭과대. 그죠? 지금 현재 시점은 2차 전지든 반도체든 낙폭과대가 움직임이 좋은 게 하나의 특징이고 2차 전지 쪽에 2차 전지 향의 PNT, 그 다음에 대주전자처럼 이렇게 2차 전지가 신고가로 가는 주식이 있듯이 반도체도 원희 QNC나 이런 종목처럼 꾸준히 우상향을 가면서 올라갈 목표치가 있는 주식은 세게 가고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처럼 최근에 단기간에 밀린 폭이 큰 종목들이 움직임이 양호하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한 거고 동진이나 이런 주식들은 그들에 비해서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신고가형 쪽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치만 동진이 같은 주식도 얼추 저점으로 밀려 내려오니까 반등이 나오고 있다. 동진이는 매수 추천 의도를 갖고 방송하는 주식이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순환매 지속 그리고 2차 전지의 반격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말 실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왜 그런지 모르겠고 당혹스러울 때 정말 그 실시간의 전략들이 너무나 유용하고 귀중한데요. 야간 방송 얘기를 지금 채팅창에 많이 해주고 계세요. 또 오늘 밤에는 미스터 진단도 있습니다. 밤 9시. 이렇게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종욱 전문가님. 이럴 때는 항상 꼭 수익을 놓쳐서는 안 되는 순간에 항상 또 야간 방송 많이들 애써주시는데 자, 이종욱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장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6월장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야간 방송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야간 방송은 다음 주에요. 오늘은 미스터 진단 그리고 우리 권미란 앵커도 얘기했듯이 이종복은 거의 웬만하면 주식을 던지라고 얘기 안 하죠. 그리고 지금처럼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대로 다 올라가요. 근데 뭐 동진이 같은 게 야간 방송 추천주였는데 뭐 어쨌든 지수부터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보세요. 지수가 이번 주 초 월요일이나 지난주 금요일 날 핵폭탄 맞아가지고서 이 나락으로 갔지 않습니까? 미스터 진단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 시장 전략할 때 여기 보면 368에서 373 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등 바닥권에 있는 섹터는 차라리 물려도 된다. 뭐 이런 전략 여러분들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이제 373 돌파 368 지지 체크로 놓으면서 이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밴드에 와 있으니까, 그리고 어제도 신의 한 수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또 이렇게 지수가 잘 갈 때는 흥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먼저 얘기해주면 사이클상으로 이제는 다음 주 수목 타이밍이 쿼드러플 위칭 데이인데, 그 타이밍 쪽에 갈 때는 지수가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타이밍으로 가면서 흔들릴 수 있다고 지금 던지는 게 아닌 거죠. 다음 주 월화 타이밍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움직일 때 이제 챙길 건 챙기고 갖고 갈 건 갖고 가는데, 가급적이면은 단기 성향이거나 지금 373 돌파, 368 지지 체크의 두 번째 추세 패턴의 중요성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대응이 되는 사람 플러스 기존에 물린 것들, 기존에 물려가지고 손실이 났던 게 어느 정도 손실이 줄어들 경우에는 다음 주 수목 타임 쪽으로 가면서는 좀 지수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오늘 기준으로 월화 타이밍에 이제 지수가 계속 373 쪽으로 가려고 하고 막 이럴 때 좀 챙기고, 대신 이제 조금 길게 보거나 아직도 종목이 올라가도 여러분들 계좌에는 특별히 반응이 없다, 손실이 쫙 줄어든 게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밀려도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지금 시장은 안 꺾인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식시장은 변동성은 생길 수밖에 없죠. FOMC도 있고 물가 이슈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이게 변동성이 생겨서 그렇지, 보다시피 작년, 재작년이에요. 작년, 재작년부터 최근 2년간 계속 상승장이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이 올라가면 이렇게 조정을 받는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은 큰 조정을 받는, 이런 식으로 큰 조정을 받는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면 그때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8월이거나 10월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6월 달도 한 차례 고비인데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 패턴 중요성에서 뭐 동진이든 뭐 원익이든 나우 테스형이든 이런 종목들이 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추천의 의도를 갖고 방송을 하는 종목이잖아요. 반도체에서는 많이 빠졌잖아요. 이것도 32,000원에서 2만원대로 밀렸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 확 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야곱야곱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요점이고, 와, 보세요. 지금 에코프로가 조금 더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실의 한 수에서 날 것으로 분석해 드렸잖아요. 이 공간까지는 그냥 가는 겁니다. 다만 거래가 더 터져야 돼요. 거래가 더 터지면 여기서 어느 정도 움직였다가 약간 눌리고 다시 갈 때 이제 이 이평선들, 이 역배열로 끼어 있는 이 이평선들을, 이건 결과론적으로는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뚫고 올라간다고 했다고 여기서 확 질르지 마, 아니 확 사지 말란 얘기예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 대응 좀 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눌림목이 나오거나 탄력이 떨어질 때 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올라간다고 조급하고 다급할 필요 없다라는 점도 오늘 심리상으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녁에 보겠습니다. 네, 내 계좌에 손실 좀 줄인 건 챙길 건 또 챙기고요. 다만 손실이 여전할 때는 지금 팔 필요도 없는 시장이라는 관점 확인해봤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